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2020 메이저리그 시즌이 끝나고 오프시즌의 꽃 스토브리그가 열렸습니다. 이제 각 팀들은 다음 시즌을 준비하며 오프시즌을 보낼 텐데요. 오늘은 마이크 트라웃이 있는 팀, 지난 오프시즌 타자 최대어였던 앤서니 랜던을 영입한 팀, 그러고도 리그의 반 이상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2020 시즌에조차 포시 진출에 실패하며 6년 연속 가을 야구 실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단장을 해고한 팀, LA 에인절스의 오프시즌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에인절스는 26승 34패로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4위를 기록했고 30개 팀들 중에 16개 팀이 포시에 진출한 올해에도 포시 진출에 실패하며 2010년대부터 이어오고 있는 포시 0승 기록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지난 10년은 망했고 올해도 망했고 MLB 팝 랭킹에서도 26위에 랭크되어 있을 만큼 미래도 불분명한 에인절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적을 내겠다고 자신하며 윈나우를 외치면서 적극적으로 선수단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에인절스가 탱킹을 하지 않고 당장 성적을 내기 위해 보강할 거라는 전제하에 예상을 하겠습니다. 우선 로스터를 보면서 이 팀이 필요한 포지션이 어디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포지션이 포수, 유격수, 외야수입니다. 2020 시즌에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준 맥스 스태시가 시즌 후 엉덩이 수술을 받아 포수 영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루 혹은 유격수 중 한 자리가 공석인데요. 원래 2루에 플래처, 유격수에 안드렐튼 시몬스가 있었지만 시몬스가 FA가 되었고 팀을 떠날 것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2루수를 영입하고 플래처를 유격수로 쓸 수도 있고 유격수를 영입하고 2루에 플래처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외야는 마이크 트라웃의 중견수 자리가 고정이지만 좌익수 저스틴 업튼이 2년째 상태가 너무 좋지 않고 올 시즌에 콜업되어 메이저리그 물을 먹은 팀 내 최고 유망주 조 아델이 아직까지 메이저리그에서 뛸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외야도 보강을 해야 합니다. 업튼은 받는 돈이 있어서 출전을 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AAA에서 2019년에 한 달도 채 뛰지 못한 채 2020년에 메이저리그에 올라와서 부족한 경기력을 보여준 아델은 2021 시즌은 AAA에서 시즌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주전급 외야수 한 명 영입은 필수적이죠. 거기에 황량한 벤치도 보강을 해야 하는데요. 루이스 레니포, 테일러 와드, 앤서니 벤붐, 맷 타이스, 프랭클린 바레토 등이 나오는 에인절스 벤치에는 경쟁력 있는 선수가 한 명도 없고 새로 불러올릴 유망주도 브랜든 마시와 자마이 존스 정도 외에 없기 때문에 벤치 자원도 필요합니다. 마운드를 보면 다음 시즌 시작과 함께 에인절스 선발 로테이션에 확실하게 들어갈 투수는 3명입니다. 딜런 번디, 그리핀 캐닝, 그리고 앤드루 히니입니다. 하이메 바리아, 패트릭 산도발, 호세 수아레즈 등의 유망주들이 로테이션 진입을 두고 경쟁할 것으로 보이는데 번디가 2선발 정도의 중책을 맡는다고 치고 캐닝이 3선발 수준으로 성장을 한다고 해도 히니는 워낙 유리몸이라 풀시즌 소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보니 로테이션 구상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 변수가 2020 드래프트에서 10번 픽으로 뽑은 리드 데트머스인데요. 데트머스는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완성형이라고 평가받았던 선발 투수로 에인절스에서 2021년부터 메이저리그에 불러올릴 것으로 예상되었던 선발 투수입니다. 다만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마이너리그가 취소되는 바람에 프로 경기를 한 번도 뛰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21시즌에 바로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 그러면 에이스와 하위 로테이션을 받쳐줄 선발 한 명 정도는 필수고 높은 곳을 바라보고 싶어하는 에인절스 팀의 운영 방향을 생각하면 캐닝과 히니가 4, 5선발을 맡고 최소 3선발 이상의 역할을 맡아줄 수 있는 선발을 영입해야 하죠. 불펜의 경우 심정적으로는 한 5명 데려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마이크 메이어스와 함께 승리조를 맡아줄 선수 1명과 마무리 1명 정도를 영입하면 성공이라고 봅니다. 당장 주전으로 뛸 선수도 마땅치 않은 자리만 봐도 포수, 2루 유격수 중 하나, 우익수, 선발 에이스, 마무리까지 5자리나 되죠. 문제는 셀러리인데요. 에인절스는 현재 사치세 커트라인까지 3,400만 달러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저 돈이면 에이스 하나를 영입하면 추가적인 큰 영입이 불가능한 수준의 재정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에인절스가 올해도 타자에 대형 영입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포수는 베테랑 포수를 1, 2년 정도의 단기 계약으로 영입해서 시즌 초에는 벤붐을 백업으로 두고 영입한 선수를 주전으로 쓰다가
스태시가 부상해서 복귀하면 스태시를 주전으로 쓰면서 백업으로 보낼 수 있는 수준의 선수를 영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이슨 카스트로의 재영입이나 마이크 주니뇨 정도를 노리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키스톤 한 자리는 영입이 절실한 자리인데 2021 시즌 이후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 장기 계약을 맺기는 애매한 포지션이기도 합니다. 데이빗 플래처는 2루와 유격수를 다 볼 수 있지만 특히 2루일 때 수비가 리그 최고 수준인 선수이기 때문에 플래처를 2루수로 쓰고 유격수를 영입하는 게 더 효율적인데 2021년 FA에 린도어, 바에즈, 스토리, 코리 시거, 코레이아 등 유격수 자원이 쏟아져 나오는 데다 푸얼스의 연봉이 빠지기 때문에 유격수에 돈을 쓰고 싶다면 지금 장기 계약을 맺는 것보다 21시즌은 1년 계약으로 때우고 내년에 투자하는 게 낫죠. 린도어는 이미 트레이드 루머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선수를 잡지 못할 것 같은 팀들은 21시즌 내에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쪽을 노리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에인절스는 이번 시즌 종료 직후 2루수 콜튼 웡과 유격수 디디 그레고리우스 루머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선발 투수 영입이 절실하기 때문에 타자에 큰 돈을 쓰기 어려운 에인절스 상황과 이미 FA 재수를 하고 시장에 나온 디디 그레고리우스는 장기 계약을 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생각하면 디디 그레고리우스 영입은 어려워 보이고 콜튼 웡이나 파밀라 스텔라의 1, 2년짜리 단기 계약 혹은 올 시즌을 망쳤던 마커스 시미언의 FA 재수를 위한 단년 계약 정도를 노리는 게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외야는 당장 주전 우익수가 누가 될지조차 막막하지만 트라웃과 업튼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외야인데다 앞서 언급했던 투수 영입에 돈을 써야 한다는 것, 팀 내 최고 유망주 중 2명 아델과 마시가 외야수라 1, 2년 내에 이 선수들이 올라올 거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마 미니멈에 가까운 베테랑을 영입해서 테일러 와드, 마이클 에르모시오 등과 함께 주전 경쟁을 시키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영입할 수 있는 선수는 워낙 많아서 특정 선수를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카메론 메이빈, 드와이 스미스 주니어 정도로 주전 자리를 보장해줄 필요도 없고 단기 계약으로 잡을 수 있는 선에서 한 명 정도 영입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러면 이제 투수 쪽을 봐야 하는데요. 메이저리그 모든 팬들과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죠. 이 팀은 진짜 투수가 문제다. 에인절스는 반드시 2020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수상자인 트레버 바우어를 잡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에인절스 선발진이 약하다는 거고 둘째는 다음 FA 시장에 에이스급 선발 투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 시즌 에인절스는 알버트 푸얼스의 연봉이 빠지면서 원한다면 준척급 선발 2명을 영입할 수 있는 셀러리 여유가 생기지만 시장에 나오는 투수들이 그레인키, 벌랜더, 슈어저, 쿠에토 같이 만으로 35을 넘어서 40을 바라보는 노장들이거나 커쇼 같이 현재 소속팀을 떠날 가능성이 낮은 선수들이 대부분이고 21시즌 활약 정도에 따라 매츠의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인 마커스 스트로먼이나 토미 존 수술에서 복귀할 신더가드 혹은 휴스턴의 랜스 맥컬러스 정도가 가치가 오를 수는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다음 FA 시장을 바라보면 에이스 대우를 하면서 영입할 투수가 없는 건 맞기 때문에 에인절스는 당장 트라웃과 랜던의 전성기의 성적을 내고 싶다면 올해 바우어를 영입해야 하죠. 문제는 에인절스는 바우어가 필요하지만 바우어는 에인절스에 올 이유가 없고 올해와 내년 FA 시장을 통틀어도 바우어처럼 전성기를 맞은 에이스 투수가 없다는 건 모든 팀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노리는 팀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바우어가 에인절스 행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일단 에인절스는 바우어에게 오퍼를 할 것이고 만약 바우어가 에인절스 행을 선택한다면 오버페이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거절할 수 없는 수준의 좋은 계약을 제시한 경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바우어 영입 전에 참전한 후 그를 영입하게 된다면 하위 로테이션 선발 하나 정도를 추가 영입할 가능성이 높고 바우어 영입에 실패하면 찰리 모튼, 타이완 워커, J.A. 헵 등의 다음 티어 선발 투수들을 찌를 것으로 예상되네요. 다음은 불펜입니다. 2015년 이래 선발진은 매년 박살이 난 가운데 에인절스 불펜은 그나마 선발진에 비해서 준수했는데요. 2019 시즌 전반기에 선발보다 불펜이 더 많은 이닝을 먹으면서 혹사당했고 후반기에 불펜 투수들 방어율이 대거 폭등해 불길한 조짐을 보였던 에인절스는 2020 시즌 결국 그 여파로 불펜까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저스틴 앤더슨은 토미 존 수술로 시즌을 날렸고 켄 베드로시안도 부상으로 시즌의 반을 날렸으며 마무리 헨슬 로블레스는 무너졌고 미들맨 역할을 했던 타이 버트리와 에인절스가 미래의 마무리감으로 키웠던 키넌 미들튼 등도 모조리 붕괴되면서
60경기 단축 시즌에서 무려 14개의 팀 블론 세이브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메이저리그 전체 꼴찌 피츠버그와 불펜 때문에 포시 진출 못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펜이 약했던 필라델피아보다도 많은 수치로 에인절스가 2020년에 기록한 전체 경기 대비 23.3%의 블론율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 수치입니다. 종전 기록은 2004 시즌에 콜로라도 로키스가 기록한 21%였습니다. 그나마 마이크 메이어스를 발굴했다는 게 불펜의 유일한 위안거리인데요. 앞서 심정적으로 불펜 5명은 영입해야 한다고 말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적어도 마무리 투수는 영입을 해줘야 하는 게 맞는데 ESPN은 이번 FA 예상에서 클리블랜드가 팀옵션을 행사하지 않아 자유계약으로 풀린 브래드 핸들을 에인절스가 영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시장 불펜 최대원은 리암 핸드릭스인데요. 저도 에인절스의 핸드릭스 영입은 어렵다고 보고 잘 영입하면 브래드 핸드 혹은 알렉스 콜로메나 마크 멜란슨 중 하나를 영입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LA 에인절스의 오프시즌을 예상해봤는데요. 고액연봉자들 중 몸값을 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먹고 있는 샐러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영입 자체에도 제약이 심하고 최상의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바우어와 핸들을 영입하는데 성공한다고 해도 로스터 곳곳에 구멍이 보이는 건 사실이죠. 때문에 저는 이번 오프시즌을 어떻게 보내던 2021년의 에인절스가 본인들이 원하는 높은 곳을 바라볼 전력은 만들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푸얼스와 업튼의 샐러리가 모두 빠진 2023년을 노리기엔 그때는 트라웃도 만 30줄에 접어드는 데다 랜던이 만 33세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늦는 느낌이 있고 결국 푸얼스의 연봉이라도 빠진 22년을 노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를 위한 에이스나 마무리 등의 주축 멤버 영입과 조 아델, 브랜든 마시, 리드 데트머스, 자마이 존스, 패키 너튼 등 메이저리그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유망주들을 키워내는 게 에인절스 2021 시즌의 현실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